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8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쳐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또 관심과 참여까지 모니먹자님 추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릴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NBA 총 7가지 경기 싹 다 분석 준비해 왔고요.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참고하셔서 자기 분석이랑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뉴욕이랑 올랜도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올랜도 먼저 살펴볼 거고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뉴욕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네, 높을 장훈이. 것 네, 같아요.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뉴욕이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정말 극강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시즌인 건 맞거든요. 총 13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11승 1패였죠. 11승 1패였고 92.3%의 승률을 보여줬었던 팀이 이 뉴욕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의 패배가 누구랑 경기를 가져갔을 때 패배였죠? 그 상대가 이 올랜도였거든요. 자, 이번 시즌 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공격 코트에서의 좀 강점이 명확한 편인데 경기당 득점이 122.36득점으로 리그 전체 4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2.3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백희님 추천 2위를 기록 감사합니다. 중인 팀이고요. 뭐 많은 득점을 가져가면서 뭐 스페이싱이라든지 스팟업 상황에서의 득점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슈터들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팀이거든요, 사실. 근데 뭐 최근에 하트라든지 뭐 브리지스, 아누노비 복귀했고요. 그다음에 뭐 벤치 구간에서는 뭐 야부셀레라든지 뭐 맥브라이드 뭐 이런 친구들 득점의 볼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많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슛감 역시도 괜찮고요. 3점 야투 40.39%, 2점 라인 야투 56.43%, 자유투 라인에서도 야투율이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슛감이 확실히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올랜도는 사실 수비가 좋은 팀인 건 맞지만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컨테스트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뉴욕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뭐 조금 높게 잡아줄게요. 조금 높게 잡아주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이애미를 잡아내고 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뭐 데스먼드 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앤서니 블랙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2번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부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베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야투 16개를 던져서 2개 메이드 12.5%라는 처참한 기록을 보여줬었고요. 올랜도도 지금 뭐 팀 전체적인 슛감 자체가 하향세를 그려주고 있다는 점,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은 좀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슛감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최근 이 올랜도의 원정 경기에서의 실점률이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최근 공격에서도 하향세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홈 뉴욕이 조금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뉴욕이 주도하는 약간 다운템포 경기까지 같이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 뭐 뉴욕 승이라든지 3.5 마헨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233.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토론토랑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잡아놨냐면은 최근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놨거든요. 일단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몇 승 몇 패? 1승 4패.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이고, 원정팀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4승 1패. 흐름이 괜찮습니다. 흐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 보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정말 좋은 팀인데 평균 득점이 125.4득점을 가져가면서 111.4실점씩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경기를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압도적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빈도수가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외곽에서의 야투율도 점점 상승 구간에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2점 라인에서의 야투도 63.91%, 미드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외곽에서 슛을 쐈을 때 이 조금 오픈 찬스도 잘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슛감 자체도 다들 괜찮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퀘이타도 이제 뭐 슈팅 레인지가 긴 건 아니지만 받아먹는 득점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선 팀 자체가 이 흐름이 좀 탔을 때는 슈터들이 좀 많은 팀이다 보니까 흐름을 탔을 때는 사실 어느 팀과 맞붙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인 건 확실히 맞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슛감 자체가 고점에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느 팀과 만나더라도 보선의 반대를 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득점 지원이 최근 5경기에서 106.4득점씩. 득점 지원이 전혀 안 되거든요. 뭐, 팀 전체적인 야투에 대한 부진도 있지만, 사실 토론토가 강점을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이제 트랜지션 상황이라든지, 빠른 속공 득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야구퍼들 활용한, 뭐, 세컨 찬스를 좀 많이 잡아주면서, 이제 여러 번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보선은 핸들링이 좋습니다. 리그 전체 팀 중에 30개 팀 중에 가장 안정감 있는 핸들링을 가져가는 팀이 보선이고요. 게다가 이 보선 같은 경우에는 2점 라인 수비도 괜찮아요. 그래서 많은 속공과 2점 라인에서의 이런 효율을 보여줘야 되는 토론토 입장에서는 최근에 떨어지는 슛감에다가 상성에서도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다 보니까 아마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보호턴이 좀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종합해 보면은 이 퍼드 같은 경우에도 뭐 라인업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등 부상도 있었고요. 이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도 좀 들어가고 있고 컨디션도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토론토가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매치업에 있어서는. 자, 종합해 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 보선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27.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샬럿이랑 덴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덴버.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샬럿이 결장자가 너무 많거든요. 뭐 라멜로 볼까지 지금 빠지는 구간에다가 뭐 코너튼, 조시 그린, 뭐 트레맨, 뭐 섹스턴, 뭐 윌리엄스까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고 특히나 라멜로 볼이라든지 뭐 트레맨이라든지 섹스턴까지 빠져 있다 보니까 1번에 봐줄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크누펠이 이 1번 포지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크누펠이 온볼 상황에서의 뭐 핸들링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패싱 능력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크누펠을 정말 잘 사용하려면은 캐치앤슛을 좀 많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트랜지션 상황에서 올라가는 3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줬을 때 쿠노펠의 진짜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쿠노펠이 핸들링이 나쁘지 않고 1번으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원인 건 맞지만 2번이나 3번으로 나왔을 때 효율이 더 좋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샬롯이 최근에 이런 슛감 자체도 안 좋거든요. 슛이 안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정말 압도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가는 팀이에요. 경기당 평균 득점이 125.5득점 리그 전체 1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5.6 기록하면서 역시나 리그 전체 1위. 내도 사실 요키치를 활용한 1대1 공격은 샬롯이 못 막습니다. 이거 못 막을 거고 뭐 도움 수비 들어가면은 나머지 슈팅감 좋은 이런 친구들이 같이 또 터져줄 거예요. 최근 덴버가 3점 야투율이 많이 던지기도 하는데 46.37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방장님아 덴버가 수비가 안 좋잖아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좋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사실 덴버가 지금 실점이 많아지는 구간에서는 상대팀이 조금 업템포, 빠른 템포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에서의 강점, 그다음에 이제 뺏는 수비에서의 강점 이런 친구들이 만났을 때 안정감 있는 핸들링에서의 강점 이런 친구들이 만났을 때 조금 많은 실점을 가져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샬롯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한 1번도 없고요. 얘네가 지금 템포가 빠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덴버의 수비가 정돈이 되기 이전에 마무리해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저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덴버가 수비에서의 강점도 컨택 능력도 발휘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다. 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저는 샬럿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좀 최대한 낮춰주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덴버 승에다가 뭐 10.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35.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샬롯이 덴버의 활용에 따라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멤피스랑 포틀랜드 경기 볼게요. 멤피스, 포틀랜드. 자, 이 매치업은 멤피스에 대한 소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 멤피스가 최근 5게임에서 몇 승 몇 패죠? 최근 5게임 잘라놓고 봤을 때 4승 1패입니다. 뭐 득점에 대한 지원, 실점에 대한 억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전 클리퍼스를 만났을 때도 제공권 확보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위치 선점을 먼저 해주면서 상대의 공격로를 잘 차단해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자, 원정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주요 전술이 뭐죠? 뭐 이제 탄탄한 윙 뎁스라든지 윙에서의 나쁘지 않은 밸류, 아부디아의 이번 시즌 상승세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면서 이제 뭐 커딘이라든지 뭐 리머텍, 뭐 세컨 찬스를 활용한 여러 번의 공격 기회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인 팀인데 실제로 포틀랜드가 최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자유투를 엄청나게 던지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자유투 시도 개수가 34.6개입니다. 압도적인 많은 자유투를 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지금 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멤피스라는 팀 자체가 뭐 ED라든지 자렌 잭슨이라든지 4번과 5번 포지션에 대해서 위치 선점, 뭐 박스아웃, 뭐 파울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분명히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틀랜드가 이렇게 계속해서 리머텍 들어가는 거를 멤피스 입장에서는 미리 자리 딱 잡고 좀 버텨줄 수 있는 파울에 대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게 저는 좀 주요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순수 야투도 지금 안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포틀랜드가 내일 그렇게 많은 득점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자, 반면에 홈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디라든지 자렌 잭슨 활용한 투맨 게임 아니면 뭐 스크린 활용한 스위치 상황에서의 뭐 웰스, 뭐 코어드, 그다음에 뭐 이디, 자렌 잭슨까지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포트랜드도 사이즈에서의 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 멤피스의 에너지 레벨 넘치는 뭐 웨이스, 코어드 이런 친구들이 스위치 뭐 미스매치 상황에서 들어갔을 때 이거를 과연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억제가 과연 될까? 아니면 자렌 잭슨 이디가 들어갔을 때 포트랜드가 안정감 있게 수비가 될까? 약간 요런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멤피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1.5 마헨 아니면은 235.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시카고랑 이제 골스 경기 보도록 할게요. 시카고 골스. 자, 이 매치업은 좀 난이도가 높아 보이기는 해요. 사실 뭐 시카고도 최근에 6연패까지 장출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지금 골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원정에서 보여주는 기대값 자체가 워낙에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사실 두 팀 다 신뢰가 안 가긴 하거든요. 시카고의 최근 저점 흐름, 골스의 원정에서의 경기력에다가 백투백 이슈까지 게다가 지금 골스 같은 경우에는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든지 지미 버틀러, 스테픈 커리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100%의 컨디션이 또 아닌 구간이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골스가 조금 경기를 잡고 왔죠, 오늘. 오늘 클브를 잡아내고 왔는데 사실 골스의 지금 경기를 보시면은 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지는 않고요. 약간 다운 템포에다가 수비에서의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상대의 득점을 억제해주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클블이랑 만나서도 세컨 찬스를 되게 많이 허용하기는 했는데 클블의 슛감도 좀 안 좋았었고요. 골스가 터프샷을 좀 유도해주면서 슛감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 게다가 지금 화이트라든지 도순무 같은 이런 슈터들이 지금 100%의 컨디션이 또 아니고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승패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고 다만 이 템포는 골스가 약간 주도하는 다운 템포에다가 누가 더 화력을 많이 쏟아붓느냐 보다는 수비에서 누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요런 게임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
228.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매치업은 필라델피아와 레이커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레이커스. 자, 홈팀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죠? 최근에 뭐 워싱턴, 골스, 미러키까지 잡아내면서 지금 3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엠비드라든지 뭐 폴 조지라든지 뭐 와포드라든지 켈리 우브레라든지 이런 친구들 이제 뭐 3번, 4번, 5번에 대한 뎁스가 조금 얇아져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폴 조지랑 엠비드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지금 뭐 크고 작은 부상이 있는 상황이라서 100%의 힘을 보여줄 수는 없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필라델피아가 연승을 달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뭐냐면은 일단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됩니다, 최근에. 실점률이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줄어들어 있고요. 일단 뭐 맥시라든지 에드지컵, 뭐 그라임스, 맥케인까지 백코트 자원들에 대한 경기력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고 공격에서도 높은 에너지 레벨, 수비에서도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면서 약간 타이트한 수비, 뺏는 수비를 가져가는데 그게 주요하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 원정팀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돈치치라든지 리브스 같은 S급 백코트 자원들이 많이 있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레이커스의 아쉬운 점은 실책이 많아요. 자, 이번 시즌 레이커스는 포지션당 턴오버 비율이 14.3%. 리그 전체 몇 위? 꼴찌입니다. 특히나 이 레이커스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실책에 대한 비율이 더욱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레이커스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책 비율이 증가한다는 리스크라든지 필라델피아의 최근 수비의 전술과 약간 상성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든지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최소한 비벼주는 경기 아니면 역배대한 가능성까지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레이커스가 뭐 득점에 대한 저는 나쁘지는 않지만 이 실점에 대한 비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점 역시도 거슬립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필라델피아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유타랑 오클라호마 경기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클라호마는 사실 이번 시즌 진짜 압도적인 1강이거든요, 그냥. 이번 시즌 지금 14연승 중이기도 하고요. 23게임을 가져가면서 22승 1패. 진짜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내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샤이 기저스라든지 도트, 카루소, 하텐, 뭐 아이제이아 조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빠져 있다 보니까 팀의 뎁스가 좀 많이 얇아지거든요. 특히나 샤이 기저스가 빠지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쉽죠. 확실한 에이스가 빠지는 경기다. 좀 아쉬운데 이번 시즌 오클라호마는 수비에서의 강점이 뭐죠? 수비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죠?
조금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가 주면서 뺏는 수비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뺏는 수비가 안 됐을 때는 빠르게 리커버리 들어오면서 이 컨택 능력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좀 높은 에너지 레벨,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수비에서. 근데 이렇게 지금 핵심 코어들이 전부 다 빠져버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과연 게임 시작부터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진행이 됐을 때 이 타이트한 수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샤이기주스가 없다 하더라도 미첼이 수비가 나쁘지 않아요. 월라스도 괜찮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될 거긴 한데 에너지 레벨을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반면에 지금 유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누구의 경기력이 괜찮냐면은 키온테 조지의 경기력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득점력이 올라가고 있고 실책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타라는 팀 자체도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평균 득점이 몇 득점이죠? 126.5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1위 팀이거든요. 퇴사할게요.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클라호마도 사실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1쿼터부터 4쿼터까지 타이트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유타가 물론 오클라호마를 잡아내기는 쉽지는 않겠죠. 않겠지만 접전 다득점으로 가져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라는 말씀만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타의 11.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40.5 기준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쳐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저의 방송이 뭐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다라고 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지금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한 주도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